에코프로 BM 주주님들 안녕하세요. 우리 에코프로 BM이 코스피로 이전 상장을 신청했다라는 소식에 금일 장중에 8%가 넘는 상승세를 보여줬습니다. 이에 따라서 앞으로 에코프로 BM 그리고 우리 에코프로까지 어떻게 흘러갈지 오늘 영상을 통해서 자세하게 말씀드릴 예정이니까요. 영상 꼭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고요. 본격적인 영상 시작에 앞서서 여러분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꼭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에코프로 BM 뉴스가 나왔죠. 코스닥 시총 2위인 우리 에코프로 BM이 코스피로 이전 상장을 신청했다. 사실 이 얘기는 작년부터 계속 나왔던 얘기였습니다만 드디어 실제로 신청을 해서 접수를 받았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보통 접수를 받게 되면요, 이 과정이 예비 심사를 거치게 됩니다. 심사가 빠르면 2개월 내에 결과가 나오게 되고, 그렇다면 내년 1월이 되겠죠. 자, 그럼 늦어진다라고 하더라도 통상 3개월이 소요되기 때문에 2월에는 결과가 나오는 겁니다. 어찌 됐던 내년 1월 혹은 2월에 코스피로 우리 에코프로 BM이 이전을 하게 되는 거죠. 자, 이러한 이슈로 인해서 금일 장중에 코스피 이전 상장 소식 기대감으로 8%가 넘게 올라갔다가 종가는 144,400원으로 마감했습니다. 자, 현재는 21선 부근의 저항대에 닿아서 살짝 윗꼬리를 달았지만 이 수급을 보시면 외인과 기관들이 쓸어담고 있어요. 본격적으로 담아 제끼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앞으로 당분간은 추가적인 상승이 이어갈 수 있을 것이라고 보여지는 상황 속에서 일단 시장 자체를 보시면 코스닥이 너무나도 그동안 큰 폭의 하락을 보여왔어요. 폭락을 했죠. 바닥에서 이제 상승을 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 금일 한국은행에서 깜짝 금리 인하를 발표했단 말입니다. 여러분들 이거 굉장히 좋은 소식이에요. 금리 인하를 하게 되면 보통 바이오 섹터가 가장 큰 수혜를 받게 되고 2차전지 역시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들. 자, 결국에는 여러분들 폭락했던 코스닥이 시원하게 올라가기 위해서는 코스닥 시총 1, 2위를 달리는 바이오와 2차전지가 주도 섹터의 역할을 해줘야만 코스닥 지수 역시 상승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때문에 금일 한국은행에서 깜짝 금리 인하를 발표했고 12월에는 FOMC 금리 인하 기조로 한 번 더 좋은 흐름이 나와준다라면 그동안 이렇게 줄줄 흐르기만 했던 코스닥 지수도 오랜만에 활기를 띨 것이고, 그렇다면 2차전지 섹터 역시 긍정적인 영향이 미칠 것이라 전망이 되는 상황입니다. 자, 오랜만에 시원한 상승 흐름이 나와줬는데 우리가 궁금한 부분이, 그렇다면 내년 1월, 2월까지는 계속해서 상승만 하는 것이냐? 또 그건 아닙니다, 여러분들. 물론 당분간은 상승 흐름이 유지될 수는 있겠으나 지금 차트를 전체적으로 보시게 되면 반등이 살짝 나왔다가 떨구고 또 반등이 살짝 나왔다가 떨구고 이게 계속해서 반복이 되면서 이 저점도 내려가고 있고 고점도 계속해서 점점 내려왔단 말이죠. 때문에 근본적으로는 실적이 잡혀야 되는 겁니다. 자, 일단은 시장의 리스크들은 해결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주식시장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뭡니까? 불확실성입니다. 이 IRA 폐지 관련해서도 폐지는 당연 불가한 부분이고 수정 축소가 될 수 있다. 관련 리스크가 어느 정도 진즉 해결이 됐고 트럼프 취임 이후에 확정이 된다라고 한다면 불확실성은 완전히 사라지는 거고 호재들이 연달아 나오고 있어요. 에코프로 그룹, 에코프로 머티, 신규 수주부터 에코프로 BM, 코스피 이전 상장까지 호재 소식들이 계속해서 나와주고 있으니 분위기가 아주 좋습니다, 여러분들. 자, 그러면 우리가 그 다음으로 살펴봐야 되는 부분이 2차전지 앞으로의 성장 가능성이겠죠. 자, 그러면 우리는 지금 어디에 관심을 가져야 됩니까? 전기차예요, 여러분들. 사실 이 전기차가 성장을 해야지 배터리가 성장하지 않겠습니까? 전기차가 안 팔리는데 배터리는 성장할 수 없어요. 자, 그럼 우리가 완성차에 대한 성장에 대해서 알아볼 필요가 있겠죠. 과연 내년에는 회복을 하거나 성장을 할 수 있을 것인가? 자, 2025년 글로벌 신차 판매량은 전년 대비 2.3%의 증가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 신차라는 게 뭘까요? 말 그대로 내연기관차, 그러니까 가솔린 차량부터 전기차, 하이브리드 전부 다 포함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2.3%만 보자면 상당히 상승세가 약하죠. 성장률이 강하지 못하다. 이거 너무 약한 거 아닙니까? 할 수가 있는데 여기서 이제 전기차만 뚝 떼와서 확인을 해보자는 거죠. 자, 그러면 이 전동화의 경우 전기차와 하이브리드 그리고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의 산업 수요 증가율이 각각 전년 대비 전기차가 21.3% 그리고 하이브리드가 16.9% 플러그인 하이브리드가 25%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그러니까 실제 이 2.3% 안에서 가솔린, 내연기관차에 대한 성장률이 줄어들고 전기차에 대한 성장률이 더 늘어날 것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 부분이에요. 자, 그럼 전기차 수요는 특히 어디서 늘어나느냐?
미국은 올해도 늘었어요. 특히 유럽이 증가세를 주도할 것으로 보이고 유럽 연합의 탄소 배출량 제한이 내년에 강화됨에 따라서 전기차의 수요를 끌어올릴 것이라고 전망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일본 업체들에게는 2025년이 굉장히 어려운 해가 될 것이며 EV 판매량에 따른 브랜드 간 격차가 심화되는 원년이 전망된다. 왜? 일본 같은 경우는요, 지금 엔화 강세가 들어가는 추세라서 엔화가 강세가 된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가격 자체가 다른 기업에 비해서 실제로 원가라든지 모든 부분에서 불리할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니까 일본 업체에게는 어렵고 수익성이 크게 나오지 못하는 상황이 나올 테고, 그렇게 된다라고 한다면 상대적으로 현대차든 기아차가 오히려 긍정적인 방향을 만들 수가 있겠구나. 자, 그래서 정리를 드리면 첫째, 완성차가 내년에 긍정적인 방향으로 성장할 수가 있겠구나. 자, 두 번째로는 그 중에서도 전동화 중심으로 성장이 나올 수가 있겠구나. 자, 여기에다가 한 가지 중요한 핵심 포인트가 남았습니다. 자, 그게 뭐냐? 미국 전기차 생산 확대입니다. 내년부터 미국 전기차 생산이 더 커지죠. 그러니까 유럽이 성장을 못하는 것은 지금 미국 전기차 시장도 점점 커지지만 거기에 공장도 생기고 있어요. 자, 그럼 생산이 늘어나겠죠? 그러다 보니 지금 보시면 기아와 현대차가 20년, 21년, 22년, 23년 쭉쭉쭉 성장이 나와주고 있는 모습이었죠. 근데 갑자기 어떻게 됐나요? 24년에는 횡보를 하고 있어요. 왜냐? 공장이 늘거나 눈에 띄는 성장이 나와줘야 하는데 전혀 그런 것이 없었다. 자, 하지만 올해 전용 공장이 완공이 됐어요. 그러다 보니 2025년에 급격하게 미국에서 성장세가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자, 그래서 글로벌적으로 미국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판매량이 늘어날 것이라고 전망이 되고 있다. 자, 23년, 24년은 지지부진했지만 앞으로 회복이 25년, 26년에 나올 것이다. 자, 마찬가지로 기아 자체로만 본다고 하더라도 이 EV3 저가형 전기차입니다. 이 수출량이요, 올해 내내 성장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죠. 보시면 이 내수, 수출이 나눠져 있는데 내수보다는 수출량이 폭증하고 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긍정적이다. 자, 그래서 올해까지는 전기차에 대한 지지부진한 흐름이 있었지만 내년에 생산량 자체가 크게 늘어날 것이고 또 거기에 따라서 판매량도 같이 늘어나는 시기가 올 것이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는 구조적으로도 완성차 중에서 전기차에 대한 성장세가 이어진다라고 보는 것이고,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 2차 전지 역시 수혜를 기대할 수밖에 없다. 자, 때문에 여러분들 지금 외부적으로도 리스크가 어느 정도 해결이 되는 상황 속에서 또 1월에 트럼프 취임 이후에 불확실성도 확실하게 해소가 될 것이고, 거기에다가 우리 에코프로 BM이 코스피로 이전 상장이 되죠. 이 모든 상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했을 때 2차 전지 앞으로 상승길만 열려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러니 여러분들 지금 굉장히 지치고 힘드시겠지만 굳건히 믿고 나아가시자고요. 제가 계속해서 에코프로 BM 팔로우 해드릴 테니까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요. 다음 시간에 더욱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